인생의 참다움과 행복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삶의 자신감을 가지는 좋은 비법을 알아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들은 중년이나 노년뿐만이 아니고 3, 40대의 젊은이들의 고민도 포함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나를 잘 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삶의 주체인 나 자신에 대해 의외로 잘 살피며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인데 말이죠. 육체와 정신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것들의 총합이 이루어내는 모종의 플러스 알파가 나를 구성합니다. 나를 구성하는 것들의 면면을 잘 살피면 나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도 나를 진지하게 인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를 마주하는 것이 마냥 즐겁거나 설레지는 않습니다. 겁이 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가 나를 나무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대로, 부끄러운 대로, 준비가 덜 된 대로 나를 만나야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나에 대한 최소한의, 최대한의 예의니까요. 내가 원하는 괜찮은 삶은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가족과 성장 배경을 통해 나를 설명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자신이 하는 일로 설명하는 분도 있을 거고, 성격의 장단점으로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좋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는 것은 자기식의 훌륭한 연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고 낯선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장점 3가지와 단점 3가지를 말해보세요. 10가지도 말할 수 있는데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외로 답이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지인이 본부장이 되어 부별 첫 회의 때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업무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장단점을 말하라는 지인의 주문에 처음엔 많이들 당황하더니 이내 자신의 장단점을 떠올리려고 고민하더라군요. 머뭇거리는 동료의 장점을 먼저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뒤로 저는 직원들을 볼 때 장점을 떠올리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높아지더군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떨 때 행복하고 불행한지,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나를 알아가는 일은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자아를 이해하는 3가지 차원. 우리가 자아라는 개념을 말할 땐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이렇게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3차원의 모습과 특성이 일치한다면 이상적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간극이 클 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패근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나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의 모습과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이 이상적인 모습의 나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매우 고통스럽겠지요.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일종의 자아도취형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행위는 늘 남들보다 혁신적이고 세련되고 진취적이라고 느끼는 사람. 보통의 일상적인 것들은 진부하고 시시한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반응이 뜨뜻미지근할수록 이 사람은 더욱 목소리를 키웁니다.
자신을 멋지다고 생각해 줄 때까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척을 많이 합니다. 아는 척, 괜찮은 척, 생각이 있는 척, 계획이 있는 척, 멋진 척이요. 반대로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근사한 사람인데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성장 과정에서 칭찬과지지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공부나 일을 잘하면서도 늘 나는 별 볼 일 없어라고 자신을 깎아내리며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어 있고 급기야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의 세 차원의 간극을 줄이는 첫걸음은 진짜 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나의 능력, 나의 성격, 나의 생활 방식, 나의 습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허세와 가식은 없는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내 모습을 포장하지는 않는지도요.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과 타인 앞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 임에서 나됨으로. 오늘의 나는 이제까지의 지식과 경험의 총합입니다. 나로 태어나 순간순간의 나의 모습들이 모여 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내가 되고 싶은가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도 존중해야 하지만 되고 싶은 내가 되는 것은 더 근사할 겁니다. 나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꿈꾸는 내가 되어봅시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봉사할 때 빛이 나고 어떤 이는 공부할 때 빛이 나고 또 어떤 이는 운동을 할 때 빛이 납니다. 아무리 작고 볼품이 없어도 내가 빛이 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띄지 않아도 나만의 빛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작다면 더 집중해서 찾아야 찾아질 겁니다. 아직 내가 빛나는 포인트를 찾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자칫 눈을 밖으로 돌려 타인의 삶을 쳐다본다면요. 다른 사람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 행복해 보이는데 내 자리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인생이 나한테만 야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내 자리, 내가 빛나는 순간을 찾지 못했다면 다소 거창한 표현이지만 그건 바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랍니다. 같은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그 시작과 과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과정 속에서 내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곧 나의 세계, 나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종목이 같은 운동선수들의 경우도 그 운동에 임할 때의 기본 원칙과 운동 방법은 같겠지만 나만의 훈련법을 개발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내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런 작고 큰 세상들이 모여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디에 서고 싶은지를요. 남들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예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남들과 다르다고 겁을 내서야 되겠어요. 오히려 남과 다른 삶을 살아보려는 도전이 환영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젊으면 젊을수록 말입니다. 누구처럼 되기가 아닌 나로 살기. 호박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한쪽엔 비닐 포장지의 틀에 맞춰진 일정한 크기로 키워낸 애호박이 있고요. 바로 옆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울퉁불퉁한 모양을 한 호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호하세요? 저는 호박을 살 때마다 두 종류의 호박을 키워내는 방식이 꼭 우리가 삶의 진로를 정하는 방식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에 맞추어 살 수도 있고 야생 그대로 생긴 대로 살 수도 있지요. 마음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울퉁불퉁한 호박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사회의 통념 혹은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의 시기에 나답게 산다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더 나이 먹어서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왜냐고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늙어가시는 부모님 봉양하려면 어느새 나를 많이 잊고 살게 되거든요. 꼭 결혼 때문이 아니더라도 더 나이를 먹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임무와 책임이 더 무겁고 많아집니다. 그런 여러 이유로 나이 먹어서 나답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현실과 갈등을 빚게 되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청춘의 시기에 나답게 살기가 잘 훈련이 되면 나이 먹어도 힘겹지 않게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릅니다. 그 재능을 꽃피우는 게 우리의 몫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재능을 사회의 잣대 혹은 타인의 잣대에 끼워 맞추며 살도록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능력과 재능도 다른 누구처럼 살도록 말이죠. 누구처럼 되지 말고 나가 됩시다. 장미나 백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고 아름답게 지는 들꽃이어도 나가 되고 나로 살아갑시다. 어떤 분은 한 번도 나답다는 걸 고민해보지 못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순간순간 마주한 고민들이 결국은 나답게 살기 위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나답게 산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맞는 옷을 입은 듯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내가 행복한 방식으로 타인의 행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나다운 삶인 거예요. 꽃밭을 가꾸듯이 나를 가꾸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 자신은 꽃이고 내 인생은 꽃밭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물을 마음껏 흡수하고 수시로 생기는 나른 생각과 나쁜 행동을 뽑아주고 지식과 교양, 유의미한 경험들로 꽃과 꽃밭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예쁜 꽃을 피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친구, 선한 영향력의 벌과 나비가 많이 찾아오겠죠. 벌과 나비를 통해 나처럼 또 예쁜 꽃이 피어납니다. 나라는 꽃이 뿜어내는 향기는 주변과 세상을 향기롭게 물들일 겁니다. 나는 꽃입니다. 모든 꽃은 예쁩니다. 저마다 색깔, 모양 그리고 향기가 다르지요. 그 모양과 색 그리고 향기가 그 꽃의 정의이고 그 꽃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이기를 소망하나요? 나라는 꽃밭에서 나라는 예쁜 꽃을 피워낸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지만 자식 나는 아니지요.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이지만 나 이꼬르 부모는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살핌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더 잘할 거라고 과정에 대해 후회할 때도 참 많고요. 사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정에 대한 후회가 많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몇 배 더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후회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정을 후회 없이 고군분투하는 것까지죠. 그리고 결과는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는 바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과정은 나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과정에서의 치열함과 열정은 나의 노력의 근력을 더 강하게 해줄 것이고 시행착오는 다음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테니까요. 잃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꽤 힘들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을 잊거나 심지어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정에 참여한 나 자신과 나의 노력을 동시에 무시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의 창작물, 즉 수행의 결과는 나를 대표하지만 결과물이 곧 나는 아니기에 그 결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들 중 하나이고 내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로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치를 자각하고 자신에게 솔직한 과정에 성실한 사람은 시련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 자기 자신이 감동할 수 있는 경지의 노력을 한다는 것인데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가장 멋진 칭찬이고 누군가로부터 나의 행위와 성과에 대해 칭찬을 받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을 때가 제일 기쁜가요? 부모님의 칭찬, 선생님의 칭찬, 친구들의 부러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누구보다 나를 아는 내 자신이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칭찬이 아닐까요? 내가 나를 칭찬할수록 칭찬거리가 많을수록 나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혹시나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본인만의 칭찬거리를 찾아보세요. 남들은 나만큼 나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잘 살펴서 칭찬할 거리를 찾고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매일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아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것이라면 칭찬은 장점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속으로 내가 해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신나는 습관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차오르고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할 거리가 많은데 칭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타인의 칭찬만을 갈구하다가 기대만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실망하곤 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부터 칭찬해 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낸 나를 칭찬해. 목표한 절 이루어낸 나를 칭찬해. 남을 위해 착한 행동을 한 나를 칭찬해. 게으르고 싶은 유혹을 잘 이겨낸 나를 칭찬해. 운동을 홍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나를 칭찬해. 잘 살고 있는 나를 칭찬해 하고 말이죠. 파악하는 것이라면 칭찬은 장점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일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속으로 내가 해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신나는 습관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차오르고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할 거리가 많은데 칭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타인의 칭찬만을 갈구하다가 기대만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실망하곤 합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사소한 것부터 칭찬해 보세요. 오늘도 열심히 살아낸 나를 칭찬해. 목표한 절 이루어낸 나를 칭찬해. 남을 위해 착한 행동을 한 나를 칭찬해. 게으르고 싶은 유혹을 잘 이겨낸 나를 칭찬해.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나를 칭찬해. 잘 살고 있는 나를 칭찬해 하고 말이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만족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내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다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주 자신을 긍정과 격려를 해주세요. 나를 긍정해주는 한마디로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이 살아났거든요. 사회적으로 남이 보기에 꼭 멋지게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인정하고 긍정할 정도만 되어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놓이면 긴장하는 탓에 평소 하지 않던 실수도 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도 틀리게 되고요. 우리 자신에게 실수와 실패를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실패가 허용되는 환경에서 배움과 창의성 그리고 혁신과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에는 쉽게 수긍하면서 실제로는
실수를 품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실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같은 실수는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실수와 실패는 성장의 크나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실패나 실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는 사실 실수나 실패는 그 순간에만 허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불합격했다고 하면 그 순간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기로 다른 진로를 선택하거나 혹은 다음해 수험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면 결코 실패가 아니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기. 어떤 날은 내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마음에 쏙 들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내가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성격, 성향, 능력, 생김새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것과 바꿔치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내가 저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똑똑했으면 자신만만했으면 잘생겼으면 저 사람의 부모가 내 부모였으면 하는 슬픈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똑똑하거나 자신만만해지고 싶다면 이건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니까 건강한 자극이 될 겁니다. 그러나 태어남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 변이는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마음을 달리 먹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과 부모가 나에게 매우 비중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부모와 나, 가족과 나는 같은 것이 아니므로 온전한 나, 즉 나는 나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태생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의 모습에 불만이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삶과 이후의 세대는 적어도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이야기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더욱더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누가 나를 볼까요? 내가 보겠죠. 문 닫고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나는 과연 얼마나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음악 듣고 유튜브도 좀 보다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바로 딴짓을 하는 경우도 많지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공부나 일을 한다는 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홀로 있을 때 마치 남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남의 눈 무서운 줄은 알면서 내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전혀 생각지 않으니까요. 내가 나를 지켜본다는 건 생각할수록 두려운 명제입니다. 남의 눈은 속여도 자신은 못 속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는 살아야겠지요. 나 자신에게 당당하면 그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두려워 말고 솔직하게 다가가기로 해요. 그리고 나를 믿어봅시다. 내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나 자신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친구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나 자신도 100%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인생의 중요한 과제들을 풀어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접어두어도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나를 침범하게 허락하지 마세요. 인생의 무게중심을 내 안에 두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나 환경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늘 변할 수 있는 타인과 외부 환경에 나와 나의 생각을 맞추다 보면 어느새 나는 없어지고 주변과 환경에 맞추는 나만 남습니다. 결국 나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이 말을 타인을 무시해라, 외부 환경과 담을 쌓으라는 말로 이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더불어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해법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타인과 환경에서 찾으면 진정한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야가 다르게 생각해야 할 점은 없는지, 내가 실수한 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식은 말을 지배하고 말은 의식을 지배한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은 곧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은 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진실로 원하고 바라는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정제된 교양 있는 지적인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내 의식에 영향을 미쳐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말처럼 정제되고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돼요. 즉, 내 삶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구성되고 완성됩니다. 또 좋은 말은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생각은 말을 지배하고 말은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우리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누가 듣나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듣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을 굉장히 값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값싼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품위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 말을 값싸게 할 일은 없습니다. 생각은 멋진 태 말만 값싸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지문과 같습니다. 그 사람 자체이지요. 말이 어눌한 것과 말이 값싼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과 생각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각과 말이 서로를 잘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을 잘 하고 싶다면 사고를 깊이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서 진로 상담을 하면 저는 꼭 숙제를 내줍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것은 꿈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살고 싶다는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직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라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선은 내가 그 직업을 왜 갖고 싶은지, 그 일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 역량 중 현재 내가 갖추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아직 내가 갖추지 못한 역량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록화하는 것입니다. 즉, 소망 가치와 실천 가치를 표로 만들어 가시화하는 것이죠. 물론 이 표에는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포함되면 좋아요. 이 표를 만들고 나면 정말로 내가 이 직업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그렇다고 느끼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부터 어느 정도의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 직업을 갖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젖어 매일 같은 고민만 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목록에 따라 그중 한 가지를 위해 발걸음을 떼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한 단계 나아가면, 즉 발걸음을 떼면 그 단계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맞닥뜨려요. 고민만 하던 첫 단계에서 안 보이던 것이 다음 단계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표를 수정하고 또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은 하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목표나 꿈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일단 발걸음을 떼고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시화해서 자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내용을 수정하세요. 고민은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할 때 내 편이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설득하라. 중요한 일을 진행해야 할 때 저는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 일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느라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때 자기 생각을 점검하기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지? 라는 생각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일이 의미하는 바에 집중하기보다 보고를 위한 보고,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나 자신이 무장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지 않은 사람의 말에 누가 설득이 될까요? 깊은 고민과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 끝에 됐다 싶으면, 즉 내가 스스로 설득되면 타인을 설득하는 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에서 스며 나오는 자기 확신과
힘이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이 일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사태를 장악하고 있다. 이 일은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 상대방은 나의 에너지에 승복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자신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 탓이 아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의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에너지라고나 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나의 파장이 나오고 어디선가 그 파장과 같은 파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방황했다거나 성품이나 인품이 좋지 못한 친구를 만나 내 일이 잘못된 것은 친구 탓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탓을 하면 잠깐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파장을 내보냈기 때문에 비슷한 파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나와 만나진 것입니다. 내게 그런 파장이 없으면 그런 친구는 나와 연결될 일이 없답니다. 우리가 흔히 코드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가치에 대한 지향이 같고 일상생활을 꾸려가는 방식이 엇비슷해야 친구가 됩니다. 결국 내 문제인 거지요. 친구 탓이 아닙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곧 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을 해냈다면 그것은 다 습관 덕분입니다. 나의 습관들이 내가 가진 재능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또 계획대로 해내지 못했다면 잘못된 습관 탓일 겁니다. 습관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에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주제로 한 책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습관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의 성공을 부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장착하는 건 분명 나에게 좋습니다. 좋은 습관의 기본 원칙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얻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좋은 사람에게서 얻은 것을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애쓰는 건 아마도 잘 살아내고 싶은 욕구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나를 발견하고 싶은 기대가 있어서일 겁니다. 그러니 엄연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저마다 잘 산다는 것의 기준과 내용이 다를 것이니 남들이 모두 한다는 그 습관을 따라하기보다 내가 꼭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요즘 일찍 기상해서 학교 가기 전 혹은 출근하기 전에 모닝 루틴을 습관화하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면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후도 좋고 저녁 시간도 좋고 잠자기 전도 좋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저런 빡빡한 루틴을 어떻게 지킨대? 하는 부러움을 사는 그 습관들은 보통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은 여기까지 왔지만 몸은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쁜 상황일 때 나쁜 상황이 겹친다는 말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문제가 생길 확률은 최고의 상황에서든 최악의 상황에서든 비슷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문제를 더 크고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지요. 최악의 상황을 흔히 바닥을 친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정말 바닥 맞나요? 최악의 상황보다 더 바닥인 경우가 우리를 기다릴 때도 많아요. 여기가 끝이려니 생각했다가 끝이 아닌 경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일 때 긴장이나 버터냄의 강약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니까요. 내 마음과 감정의 상태를 여러 갈래로 읽어보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매일 매순간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은 읽기가 어렵고 때로는 모른 척 외면하고 싶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 나의 기쁨, 나의 불안, 나의 분노를 마주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갑옷을 벗자. 우리는 저마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누구나 자신을 지키는 갑옷 하나쯤은 입고 있지요. 나는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갑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 갑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지, 나 자신의 약함이 외부의 공격에 뚫리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 때문에 갑옷을 입게 되지요. 마음의 갑옷이든 몸의 갑옷이든 그 무거운 것을 지탱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갑옷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대비해 심리적 갑옷을 입고 있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지요. 그리고 갑옷이 단단하고 두꺼울수록 한번 뚫리면 치명상을 입게 될 겁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혹시 누가 알게 된다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말하면 타인도 그의 약함을 인정하고 말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아기를 꺼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며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약함도 드러내게 됩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돼요. 늘 강한 모습만 보이거나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척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굳이 나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포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끔 사소한 일에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거나 큰 소리를 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겪어봤습니다. 정말 별일 아닌데 그렇게까지 투쟁적이고 공격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건 왜일까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보고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많고 또 나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요. 내 문제를 나만큼 진지하게 혹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나치게 반등하면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약한 건 약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점을 배려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데 우린 너무 쉽게 겁을 먹는 건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취약하다고 느끼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상대방에게 나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그걸 감추려고 센 척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약한 건 약하다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살이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많은 생각과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혜들이 모여서 행복한 세상살이의 밑거름이 되어 행복한 노후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갖게 하는 10가지 방법. 1. 그럴듯한 자세와 자신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돌진하는 황소와 같이 덤비는 사람이 흔히 있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 얼마간은 정신도 못 차리게 돌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잠시 동안이다. 만약 당신이 거기에 부합되는 능력을 가졌다면
그럴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무방하다. 인형을 누군가가 그것을 망가뜨려서 안 해. 톱밥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인형이 그럴듯한 차림새로 보이는 것이다. 자신이란 자기에게는 톱밥 이상의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 당신 마음의 내면이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으며 결코 쑥스러워 할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는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폼만을 재는 일로 언제까지나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장어 굽는 냄새는 음식을 팔게는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직접 사는 목적은 음식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음식을 맛있고 보기에도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그 냄새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풍기느냐를 연구해야 할 일이다. 3.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내면도 외면도 상대방이 알도록 하라. 당신이 그것을 알면 알수록 당신은 소심해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남을 만나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다면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다. 4.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잘난 척하는 것도 좋다. 정보에 따라서는 허풍을 떨 필요성이 있는 때도 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어깨를 으쓱해 보이는 것도 괜찮을 때가 있다. 5. 주의 깊게 집중하고 나타나는 시기를 측정하라. 배우는 누구나가 적당한 시기에 나타나는 시기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 무대에 나올 때, 무대에서 사라질 때, 웃기 위해서 멈추어 설 때, 극적인 한마디를 하기 위한 올바른 적정 타이밍의 시기를 알고 있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의 올바른 실행 타이밍은 당신의 수줍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제출된 아이디어만큼 이 세상에서 더 강한 것은 없다. 6. 평소에 자기 자신을 정리하라. 그리하여 수줍음이 사라져가기를 기다려라. 질환은 말끔한 것을 싫어한다. 파리도 곤충도 그렇다. 그들은 깨끗한 곳에서는 도망쳐간다. 7. 조금은 열의가 있는 근면자가 되라. 바라는 바라면 새로운 일을 잡았을 때는 소심자로 통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빈틈없는 사람으로 있기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본다면 빈틈없는 사람보다도 소심한 자가 훨씬 출세를 할 것이다. 8. 책에서 얻은 지식에만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자칫하면 책벌레가 되기 쉽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다. 그들은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깝게도 거기에 관하여 자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자네 말은 틀렸어. 여기 그 증거가 있단 말일세.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기에 그 답이 있는 듯하니 잠깐 읽어보세 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것이다. 책에서 지식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몰래 숨겨두라는 것이다. 9.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하지 말라. 학자인 채 한다거나 왠지 말끝마다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아는 척 한다는 것은 분명히 소심하다는 것과는 다르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사교상의 모임이라든가 회사의 회의에서는 호감을 사지 못한다. 어떤 일이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10.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과 나의 꿈을 혼돈 않도록 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신뢰를 얻는 기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당신을 파티에 초대함으로써 그 사람은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가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은혜로 알고 당신을 더욱 좋아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자신감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